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무거울 수도 있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어떻게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같은 그런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지고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죠. 당신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게 정말 단순히 돈 문제, 그 이상이거든요. 경제적인 압박이라는 게 한 사람의 자존감부터 시작해서 사회적인 관계, 또 정신건강 전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 해결 과정이 또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구체적인 경험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석이 당신에게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요. 경제적인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해요. 이게 그냥 걱정 수준이 아니라 뭐 우울증, 대인기피증, 심지어 공황장애 진단까지 받는 경우도 언급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개인을 그렇게 고립시키는 걸까요? 그게 말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자꾸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기 쉬워요.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사람 만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뭐랄까, 결국은 사회적으로 혼자 남겨지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료에서도 나오지만 가까운 사람에게 실망을 주거나 혹은 돈 문제로 관계가 틀어지는 경험들, 이런 게 고립감을 더 깊게 만들 수 있거든요. 아, 정말 악순환이네요. 그렇다면 이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 그건 뭘까요? 자료에서는 좀 의외였는데 경제적 어려움 자체를 해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시작점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개인 회생이나 파산 같은 제도도 언급되는데 이게 어떻게 심리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요. 이런 법적 제도를 이용하는 걸 실패라고 낙인 찍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주어진 현실에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아주 적극적인 노력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자료에서도 나오잖아요. 개인이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도 외부 요인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빚을 좀 줄이는 걸 넘어서 내가 상황을 다시 통제할 수 있다는 그 느낌, 그 과정 자체가 심리적 안정 회복의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통제력을 되찾는 경험, 그게 심리적인 정체성 회복이랑 바로 연결되는 거군요. 자료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재정 문제가 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사람들 태도나 분위기가 확 달라진대요. 처음에는 막 주눅 들어서 눈도 잘 못 마주치던 분들이 점점 활기를 되찾고 뭐랄까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잖아요, 경제 문제가. 그걸 어쨌든 내 노력으로 혹은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했다는 그 경험 자체가 엄청난 자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내가 이것도 해냈는데 뭘 못하겠어?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흥미로운 지점은 자료에서 보면 우울증 같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있잖아요. 이게 법적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그 상황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시사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좀 의외네요. 그럼 자신감 회복은 자연스럽게 관계 회복으로도 이어지겠군요. 경제 문제 때문에 위축되고 또 막 숨어 지내고 그러면서 단절됐던 가족이나 친구들하고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렇죠. 거기서 핵심은 아마 솔직함에 있는 것 같아요. 자료에서도 조언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내 상황이 이렇고 내가 이걸 극복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걸 좀 터놓고 이야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그게 관계 개선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풀고 또 다시 열심히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음,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힘든 과정을 겪어낸 경험이 결국에는 개인의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힘든 시기에 임재범 씨의 비상 같은 노래 들으면서 버텼다. 그리고 그 경험 덕분에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이런 회고가 등장하죠. 바로 그 점입니다. 과거의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그냥 트라우마로만 남는 게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어떤 지혜나 힘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역경 그 자체가 때로는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는 재정적인 고통과 정신 건강이 정말 얼마나 깊이 얽혀 있는지, 그리고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해방을 넘어서 한 사람의 내면과 또 삶 전체를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그 경제적 어려움, 그 너머에 있는 개인의 깊은 심리적 고통을 과연 얼마나 잘 헤아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어려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려는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또 개개인이 어떤 실질적인 지지와 격려를 더 효과적으로 보낼 수 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